최근 뉴스나 신문을 펼쳐보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아직까지 지속되면서 전 세계에 짙은 먹구름이 끼어있죠. 이렇게 국가 간에 큰 다툼이 생기고 세계의 화약고가 흔들리게 되면 가장 먼저 겁을 먹는 곳이 바로 돈이 모여있는 금융시장이에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거대한 주식시장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경제의 공식이 하나 있죠. 세상에 큰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위험한 주식이나 투자 자산에서 돈을 빼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금고로 달려간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가장 튼튼한 금고란 바로 미국의 달러 그리고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미국 국채예요. 비가 쏟아질 때 가장 크고 튼튼한 우산 밑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아주 기이하고도 놀라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절대 찢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튼튼한 우산, 미국 국채 시장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짐을 싸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국채를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니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반대로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이자는 억지로 올려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주식시장도 비틀거리고 전통적인 피난처였던 국채 시장마저 흔들리는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참으로 신기하게도 나 홀로 붉은 빛을 띠며 묵묵히 산을 오르고 있는 자산이 하나 있어요. 바로 코인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불안하고 무서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코인이라는 바구니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디지털 자산 분석 기관인 코인쉐어스의 최신 보고서 그리고 유명 경제 매체들의 심층 분석을 곁들여 그 이유를 쉽게 풀어볼게요. 첫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글로벌 응급실 역할을 해냈기 때문이에요. 코인데스크 기사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처음 공격을 시작하며 이번 중동 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졌던 날은 하필이면 주말인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에는 전 세계 주식시장도 채권시장도 은행도 모두 굳게 문을 닫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엄청난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는데 정작 투자자들이 자산을 대피시키거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장이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 주말에도 휴일에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비트코인 시장만이 유일하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당일 갈 곳을 잃은 전 세계의 불안한 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매도 버튼을 눌렀고 비트코인은 무려 8.5%라는 큰 하락을 맞으며 그 거대한 충격을 온몸으로 홀로 흡수해냈어요. 문을 연 병원이 여기뿐이니 모든 응급 환자가 몰려든 셈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과거에는 주식시장이 기침을 하면 비트코인은 독감에 걸려 알아눕곤 했는데 지금은 미국과 유럽의 주식이 떨어져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꾸준하게 상승하며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어요. 이 현상을 어려운 말로는 디커플링, 즉 서로 손을 잡고 다니던 동기화 현상에서 벗어나 완전히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표현하죠. 2월 28일 최초 공격 당일에는 비트코인은 64,000달러까지 떨어졌고 3월 2일 이란의 보복미사일이 걸프 국가들을 타격한 후에는 66,000달러까지 하락했죠.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처음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며칠간은 금의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한 것에 비해 조금씩 전쟁이 길어지고 시간이 지나자 미국 증시, 심지어 금 가격까지 하락하는 추세였던 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점점 상승하고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이 엄청난 충격을 부러지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는 모습을 지켜본 전 세계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작동하는 거대한 충격 흡수 장치이자 유일한 유동성 창구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위기 상황에 가장 먼저 열려 있어서 가장 먼저 매를 맞았지만 그 덕분에 가장 빨리 회복하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준 셈이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이 가진 국경 없는 자유와 검열에 대한 저항성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아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다면 지갑 속에 들어있는 지폐나 은행 앱에 찍힌 숫자는 완벽하게 여러분의 돈이겠죠. 국가라는 튼튼한 울타리가
우리가 그 가치를 굳건하게 보증해 주니까요. 하지만 만약 전쟁이나 국가적인 큰 위기가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과 몇 년 전인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전쟁이 터지고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의 자국 화폐인 루블화의 가치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처럼 폭락했어요. 극도의 공포에 질린 시민들은 내 돈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달러 현금이라도 찾기 위해 새벽부터 은행과 ATM 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을 섰어요.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은행들의 현금 창고가 텅텅 비어버리는 거대한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죠.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정부는 나라 안에 남아있는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자본 통제를 시작했어요. 내 계좌에 평생 모은 수억 원이 있어도 해외로 단 1달러도 송금할 수 없게 아예 시스템을 차단해버렸고 은행에서 루블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했어요. 심지어 비행기를 타거나 국경을 넘을 때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현금이나 무거운 금괴를 배낭에 짊어지고 나가려다가는 국경 수비대에게 전부 압수당하고 말았어요. 내 돈인데도 내 맘대로 꺼낼 수도 옮길 수도 없는 지옥 같은 통제가 벌어진 거죠. 즉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종이돈과 은행 시스템은 국가라는 울타리가 평화로울 때만 작동하는 조건부 안전자산이라는 것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코인은 달라요. 특정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중앙은행의 지시를 받지 않죠.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가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한 권력자가 마음대로 스위치를 끄거나 내 지갑을 동결할 수 없거든요. 내 머릿속에 비밀번호 몇 자리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인터넷이 연결된 지구 반대편 어디에서든 내 재산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어요. 투자자들은 이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코인들, 그 중에서 제일 안전하다 느끼는 비트코인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벽하고 투명한 디지털 금고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바다를 건너온 거대한 항공모함들 덕분이에요. 예전에 코인 시장은 주로 개인 투자자, 즉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타고 있는 작은 돛담배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파도가 조금만 높게 쳐도 배가 크게 출렁거리고 사람들이 겁을 먹고 뛰어내리기 바빴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뉴스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연속으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밀려들어 오고 있다고 해요. 단 일주일 만에 무려 6천억 원이 넘는 돈이 유입되기도 했고요. 이 돈은 누가 가져온 걸까요? 바로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금융기관들이에요. 수만 톤급의 거대한 항공모함들이 비트코인이라는 항구로 들어와 아주 무겁고 튼튼한 닻을 내린 셈이죠. 이들은 비트코인을 위험하니까 단타로 치고 빠져야 할 도박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불안과 전쟁이라는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는 훌륭한 장기 투자처 로 대하고 있어요. 기관들의 무거운 자금이 바닥을 든든하게 받쳐주니 웬만한 주식시장의 하락이나 외부의 악재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고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죠. 네 번째 이유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바닥이 단단하게 높아지고 있는 점진적 저점 상승 현상이에요. 코인데스크의 데이터 분석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발견돼요. 2월 28일 64,000달러까지 하락 후 반등, 3월 2일 66,000달러까지 하락 후 또다시 반등, 일주일 뒤의 위기 때는 68,000달러가 바닥이 되었고 카르그 섬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에는 7만 달러 선을 지켜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폭탄이 터지고 무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분명히 가격이 흔들리며 매도세가 나오긴 하지만 밖에서 가격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대기 매수자들이 이 가격이면 무조건 사야 해 라며 점점 더 높은 가격에서 비트코인을 낚아채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계단 위를 통통 튀어오르는 고무공처럼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튕겨오르는 바닥의 높이가 2,000달러씩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기관 투자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의 기초 체력을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이에요. 여기서 문득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수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주식은 전쟁과 유가 상승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왜 얼마 전 한국 증시는
혼자 훌쩍 올랐던 적이 있었지 하고 말이죠. 이것은 아주 예리하고 훌륭한 질문인데요. 사실 한국 증시 역시 이 글로벌 폭풍우를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유가가 오르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중동 위기가 터졌을 때 코스피 역시 아주 심하게 덜컹거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 시장 내부의 AI 반도체 붐이나 기업 가치 상승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뜨거운 자체 엔진을 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집안의 보일러가 너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잠시 추위를 잊었던 것과 비슷해요. 반면 비트코인의 상승은 특정 국가의 산업 호재가 아니라 전 세계 시스템의 불안을 피해 모여든 글로벌 도피 자금이 만든 결과라는 점에서 그 성격과 뿌리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의 오르내림이 아니에요. 코인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줄곧 달고 다녔던 위험한 투기 자산이라는 꼬리표가 마침내 떨어져 나가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이죠.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이 길을 잃고 헤매는 사이 비트코인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움과 기관 투자자들의 든든한 신뢰를 등에 업고 디지털 시대의 금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자산이 무엇인지 시장은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코인 시장의 든든한 형님인 비트코인이 이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빛나고 있다면 코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다른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초보자분들은 흔히 비트코인이 오르면 코인 시장 전체가 무조건 다 같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쉽죠. 하지만 지금처럼 전쟁의 공포가 덮치고 전 세계적인 가계 예산이 압박을 받는 팍팍한 시기에는 코인 시장 내부에서도 아주 냉정하고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돼요. 필수적인 쓰임새를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시장의 가장 굵직하고 진지한 대형 프로젝트가 바로 알트코인의 터줏대감인 리플이에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왜 리플은 존재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트코인이 안전하게 내 재산을 보관해주는 가장 튼튼한 금고라면 리플은 그 금고 안에 있는 돈을 전 세계 어디로든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배달해주는 초고속 현금 수송 차량 혹은 금융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리플이 왜 그토록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이해하시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러시아 전쟁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평소 우리가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기업 간의 무역 대금을 결제할 때 전 세계 은행들은 스위프트라는 국제 통신망을 사용하죠.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은 러시아 사태처럼 특정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제재를 받으면 이 스위프트망에서 버튼 하나로 강제 퇴출당해 버린다는 점이에요. 금융의 동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만약 자국의 통화를 1초 만에 리플로 바꾸어 미국의 은행으로 전송하고 다시 1초 만에 그것을 달러로 바꾸며 스위프트 통신망을 쓰는 수많은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면 러시아 국민들은 뱅크런 사태를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고 각 나라의 은행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처할수록 빠르고 저렴하며 특정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리플의 국경 없는 송금망 기술은 거대 금융기관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리플랩스는 전 세계 수백 개의 진짜 시중은행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과 직접 테이블에 마주 앉아 금융의 미래를 논의하는 진지한 핀테크 기업이에요. 최근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종이 지폐를 없애고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를 개발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다른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될 때 그 사이를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글로벌 브릿지 역할을 바로 리플의 기술력이 담당하고자 뛰고 있어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코인 시장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철부지 같던 투기장이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 저장소로서의 비트코인 그리고 무너져가는 낡은 금융망을 대체할 초고속 디지털 브릿지로서의
시장에서의 리플처럼 이제는 각자의 명확한 쓰임새와 가치를 증명해내는 코인들은 잘 살아남아 새로운 금융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각종 해외 기사들이나 SNS 소식을 매일 아침 얻고 싶으시다면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리딩방이나 금전 요구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새벽부터 열심히 모은 기사들 요약해서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제가 드린 브리핑으로 단 1분 만에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늘의 전략을 세워보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